그 체중 감량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죠. 제 1번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지방을 늘려갖고 체중을 늘리면은 오히려 암에 안 좋거든요. 그 체중 감량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식사를 먼저 이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식사를 누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 것 자체로 해놔서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못 먹어서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또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암환자분들은 이 머리에서 오는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 암이라는 이런 압박감이 우리가 입맛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먹으니까 체중이 빠지죠. 그러면 체중을 늘리려면 제 1번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운동이에요. 지방을 늘려갖고 체중을 늘리면은 오히려 암에 안 좋거든요. 근육을 늘려서 속도는 늦어요. 하지만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체중도 늘면서 필요 없는 지방들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암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 입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주변 사람 도움을 좀 받으면 돼요. 뭐 친구도 좋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입맛이 돌아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술이나 항암 부작용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면 체중이 올라올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잠 못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머리도 찌뿌둥하고, 그러면 뭐 입도 쓰고 아무것도 먹기 싫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고 항상 또 머릿속이 무거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먹지를 잘 못하죠. 그러면 체중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체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암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이 많죠. 일단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선 할 때, 특히 항암 할 때, 세포독성 항암제 하게 되면 메시껍거나 아니면 구토증, 오심,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소화장애가 오고, 또 장점막 손상을 오고, 또 구내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이럴 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잘 우리가 체한단 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올 수가 있고, 또 장이 안 좋아져서 장 내 미생물들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소화불량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부작용이, 특히 항암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증상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소화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되게 우리가 이제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자극이 별로 자극성이 있지 않는 이런 이제 음식들, 그 다음에 거친 음식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항암할 때는 익힌 음식을 먹는 게 좋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소화불량이 좀 적을 거고,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좀 또 달라요. 우리가 췌장암 같은 경우 소화액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소화제를 계속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이 소화제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소화제는 조금 달라요. 소화제는 그 먹는 음식들을 소화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게 내성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화제를, 또 담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위 수술을 하는 분들은 식사 패턴도 바꿔야 돼요. 위 수술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2를 절제한 사람이나 아니면 전 절제한 사람들은 덤핑이라는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 수술 한 분들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보통 바로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야 소화를 시키라고. 그런데 이렇게 위 수술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음식을 먹고 나면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그 덤핑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에서 우리가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금씩 조절해 줘요. 그게 천천히 내려가끔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위가 없으면 그 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혈당이 올라가거나, 예? 아니면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런, 그 다음에 복통이 나고 설사 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저혈당으로 빠져가지고 힘들고, 아니면 심하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오는 소화불량은 이렇게 음식을 먹는 패턴, 그 다음에 양을 조절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여러 차례에서 나눠서 먹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장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 증세가 있는 분들은 위장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소화불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항상 소화불량이 왔을 때 환자들이 소화제를 먹는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을 기능 조절해주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하시면은 소화불량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소화불량이 왔을 때는 음식을 좀 여러 차례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 있죠. 기름기 많은 음식, 우리 튀긴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패스트푸드,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너무 자극성이 있거나 거친 음식도 좀 피하는 게 좋고.